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리와이드노믹스입니다. 네, 저희가 한 주 동안의 기사들 중에서 네, 추렸죠, 몇 개를. 그렇습니다. 한 4가지로 추려봤는데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4월 8일자 4월 기사죠. 8일 일면 예. 국민신한기업은행 중국 법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요 은행들이 예. 이제 중국에 현지 법인을 냈잖아요. 예. 그 법인들을 금융당국에서 부당대출을 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죠. 부당대출 여부의 검사가 왜 갑자기 촉발이 됐냐면은 네, 지금 이 검사의 원인은 뭐 최근 대출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의 중국 현지 법인의 은행들을 살펴보니까 그렇죠. 대출이 너무 급증을 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거액 여신, 그러니까 500만 달러 이상의 그런 거액에 대한 그런 대출이죠. 그런 부실 가능성,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다시 원금을 상환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감원이 정밀 검사에 나선 겁니다. 네, 연 30% 이상 대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2의 도쿄지점 사태가 우려가 생긴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제2의 도쿄지점 사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국민은행에서 작년에 그 도쿄지점에서 부당 대출을 해주고 그 검사를 받던 그 은행원이 이제 자살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원인으로 어떤 것이 가장 부각이 됐었나요? 아, 이 관시요? 그렇죠. 관시죠, 관시. 관시. 그러니까 중국인들하고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이 관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관시라는 게 관시라는 게 이제 뭐 관계긴 관계인데 그냥 즉 말해서 그냥 인맥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말로 관계인데 예. 인맥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이제 실적을 올려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관시를 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당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거고, 금감원 쪽은. 네네. 그래서 이렇게 부당대출을 한번 해주고 그걸로 이제 관시를 쌓아서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대출인 거죠. 예. 이걸 통해서 이제 뭐 국민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고요, 사실상. 이게 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 겁니다. 아마 금감원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럼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4월 10일자 기사죠. 네, 이건 좀 매끄러워야 될 텐데요. 예. 네, 수입품 바가지 여전, FTA 강국 무색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FTA를 체결하는 목적이 여기에서 이제 수입품을 좀 더 싸게 네네. 소비자들한테 이제 제공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입품의 그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관세 인하한 그런 목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니까 와인, 진공청소기, 유모차, 생수, 전기다리미, 타이어, 전기면도기, 가공, 치즈 등이 굉장히 비싸게 들어오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원인은 무엇인가 한번 짚어주시죠. 이 원인을 정부는 2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국내 독과점적 그 수입 업체들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뭐 고가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입품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해야 팔릴 거 아닙니까? 수입품들이. 네. 근데 그 중에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가 마케팅이라는 거죠. 일부러 가격을 뻥튀기 해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네, 그렇죠. 이 중에 더 중요한 게 독점적 유통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딱 그 업체에서만 팔고 있으니까 그쵸.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도 경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거죠. 그쵸. 수입품들이. 그 해결책도 기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통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입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면 경로가 여러 개 열리겠죠. 살 수 있는 게. 그럼 독점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규제를 풀어주라, 이런 의미인 거죠. 통관 규제. 통관 규제 완화랑 병행 수입 활성화가 결국엔 똑같은 목적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행 수입 활성화도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수입 업체를 한 군데만 두지 말고 여러 군데를 둬서 활성화시키라는 겁니다. 그쵸. 이거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수입 업체들 간에. 그렇죠. 그럼 이제 수입 업체들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게 되면 가격은 내려갈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구조 개선이 나오는데요. 예. 그 유통구조 경영에서 말하는 공급사슬이라고 그래서 순서가 있잖아요. 예. 그 경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서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커피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농장에서 수출업자, 수입업자, 도매상, 커피 로스팅 업체,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직접 생두를 들여와서 바로 농장에서 이마트 소비자로 들어가는 그쵸. 뭐 그렇게 이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이걸 개선하면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걸 개선하게 되면 이제 FTA의 본연의 목적을 네. 이제 달성할 수 있게 되겠죠. 좀 더 싸게 각국의 그런 수입품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4월 11일 1면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 생겨야 금리 인상. 자, 하는 총재가 바뀌었나 봅니다. 하는 총재가 바뀌었죠. 2주에 하는 총재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총재, 그러니까 줄여서 이 총재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방져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재가 네. 지난 10일에 이제 기준 금리를 연 2.5% 동결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11개월 연속,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준 금리를 유지시키는 거에 대한 그 밑바탕은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총재는 물가가 상승하려는 그 압력이 있어야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라는 거죠. 아, 물가가 상승될 것 같으면 올리겠다는 거죠? 금리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재의 기준에서는 아직 물가 상승 압력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돈이 시중에서 좀 더 많이 순환이 되겠죠. 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묶어두지 않고 네. 뭐 아,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 금리를 유지시켜 주는 거군요. 그쵸. 어허. 그래서 이분이 물가 파이터라고 돼 있어요. 물가 파이터라고 돼 있는데 뭐 확실히 물가에 대해서 좀 중시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사실상 네, 뭐 뭐 그렇게까지 나올 만한 예, 그 정도까지는 거였나요? 아니고요. 아니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경제지에서 뭐 합심해서 뭐 컨셉을 잡아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물가 파이터 뭐 아직 뭐 이 지금 네.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물가 파이터라고 할 만한 게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사실상 지금 경기가 그냥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마침 이 총재가 그냥 하는 총재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럴 수 그래서 뭐 있겠죠. 물가 파이터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지 이제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었고 예. 정부 부채도 또 1,000조가 넘었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것 신경 쓸 것 같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런 부채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가의 관계만을 설명하고 그냥 뭐 무난하다는 평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네. 지금 이 밑에 이제 부채 문제, 우리나라의 그 부채 문제를 그냥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네, 지금 뭐 공무원 연금이나 네네, 아니면 군인 연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1,000조가 넘은 그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아 그렇죠. 연금의 탓이 컸습니다. 어떻게 혁신을 시키지 않는 이상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아 민영의 생각이죠. 예, 예. 네네. 이거를 측정하는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네네네. 합리적으로 라는 거죠. 글쎄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지금 경기 회복을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고 있다고 점치고 있는데요. 이유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기준치 100을 웃돌고 설비 투자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취업자 수 전망치도 그에 따라서 그 10만 명 더 추가해서 50만 명으로 올리고 또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한 100억 달러 올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4월 14일자 기사죠. 네. 중성장 일자리 개혁 트릴레마. 네, 여기 왜 삼자택이라고 쓰신 건가요? 삼자택일 아닙니다. 예, 이거 삼자택일 아니죠?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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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트릴레마, 예. 뭐 트리플 딜레마, 뭐 세 가지 고민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예. 자,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금융개혁 세 가지 문제가 얽혀서
중국이 고민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기사 아주 재밌었죠? 그러니까 재미없었어요? 아니 재밌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네. 거죠.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성장률 둔화입니다. 맞습니다. 그쵸? 지금 쭉 성장률 둔화되는 그 여러 지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산업 측면에서나 뭐 경제 측면에서나 등등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고도 성장화가 되면서 어느 국가나 겪는 그런 경제 문제죠,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림자 금융. 저희가 저번에도 다루긴 했었지만 네. 이 그림자 금융의 그 규모가 상당하단 말이죠,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 위험 증가.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중국이 직면한 그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고 전문가들은. 네. 그래서 중국이 가장 그 중점적으로 둬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다. 근데 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는 이제 이 성장, 일자리, 그다음에 개혁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에서 공장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예, 그로 인해서 금융은 삼금융권이나 사채를 많이 쓰게 되고 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제조업과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을 정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즉 이 세 개의 공장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이 트릴레마는 해결될 수 없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영의 생각이었군요. 네, 제 생각이었죠. 예, 그러니까 빠지고 있잖아요. 프론티어 마켓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의 그 문제점을 좀 더 세밀히 들어가 보면 네네. 지금 국영 기업이 있고 네. 민간 기업이 있는데 사실상 국영 기업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고 경제 비중에서 중국 경제 비중에서 네네. 그리고 사실상 국영 그 기업의 큰 문제점이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이익들을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즉 기업이 제대로 뭐 이익 창출을 위해서 제대로 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그런 관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 민영화가 민영화라기보다 네. 그렇죠. 민간 기업에 좀 이렇게 그쵸.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영 기업이 보면은 화장실을 운동장만하게 만든다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예. 상당히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어떤 경제 지분을 민간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고 벤처 창업이나 예. 그리고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제 선순환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건 비단 뭐 중국뿐만 아니고 그쵸,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요. 민간 분야의 그런 벤처 창업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가장 주요한 해결책이었고 예. 나머지는 뭐 다 곁다리 내용이었어요. 저 뭐 노동집약정 서비스업 육성 뭐 이런 거라든가 네. 아니면 금융개혁 정책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뒤에 뭐 식량 안보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고 예. 핵심은 그런 거였습니다. 국영에서 민간 기업으로 중심 이동을 해야 중국이 혁신 사회로 전진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네. 이상으로 레드 로미스 16화를 마치도록 하고